근데 내가 만약에 하체가 지금 안 건강해서 오토바이를 못 탔다면 나는 지금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 전 남자잖아요. 남성 호르몬 2.4지만 남자잖아요. 여자처럼 생겼지만 남자잖아요. 혁순이 같지만 남자잖아요. 헬스 관련된 거 쇼츠 중에 젊은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젊은 여자들아 근육 만들어, 그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말하는 분위기나 뭐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이 집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집도 엄청 좋았거든. 그분이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진지하게 지금 뭐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20대에 너네는 막 뭘 해도 원상복구가 될 거고 다 회복될 거고 막 술 마셔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괜찮을 거고 체력도 좋고 놀러 다닐 때도 너무 신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다이어트 많이 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20대 시절 내내 너희가 꿈꾸는 그런 몸을 계속 가졌던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몸매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나는 아마 일반적인 미국 여성들이 워너비로 삼는 몸매를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해 보여요. 몸매가 어마무시하시더라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한 30대쯤 돼 보였는데, 그런 걸 꿈꾸고 있는 너네한테 내가 진짜 분명하게 말할게. 근육을 꼭 만들어. 20대 때 만든 근육이 너희 평생을 좌우할 거야 이러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타고난 좋은 몸매를 가졌고 운동으로 또 관리도 했을 거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뭔가 좀 더 날씬해 보이고 말라 보이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건강을 한번 잃어봤대.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힘들었나 봐요.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봤는데, 남자들이 근육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남자 새끼들은 진짜로 세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근육을 만드는 거고, 우리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헬스 트레이너 할 때부터 여성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던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얘기했던 게 20대 한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저도 이제 운동의 기능적인 측면, 근육이 우리한테 주는 이 긍정적인 그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게 됐을 때예요. 헬스 트레이너를 한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이제 멋있고 뭐 힘세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아주머니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뭐 40대,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헬스장에서 가르쳐 드리다 보면은 그분들이 진짜 꿈에 그리는 게 튼튼한 하체입니다. 진짜로. 뭐 40대쯤 되시는 분들은 보통 집안일 같은 걸 하는데,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혹은 본인이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하체가 튼튼했으면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았을 거다. 내가 훨씬 행복하게 살 거다. 근데 뭐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하체에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잘 걸어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50대, 60대는 더 자명해집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놀러를 못 다닌다 이거야. 그때가 이제 등산이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한 15년 전? 막 이쯤이니까 2000년대 중후반 이쯤이니까 그때 등산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TV에서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거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웰빙, 뭐 행복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어디 놀러 다니시고 뭐 단풍 구경 가고 벚꽃 구경 가고 이런 게 막 활발해지기 시작한 때여서 이제 어머님들이 등산을 많이 다닐 때인데, 여러분 뭐 등산 혹시 뭐 동호회 같은 거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축이 된 등산 동호회는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등산을 갑니다. 그러면 산 밑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그 밑에서 일단 한따까리 합니다. 바로 뭐 막걸리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까고 안주 간단하게 쫙 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막 스피커 바로 꺼내는 데도 있고요. 노래 한 자리 부르면서 막 흥가 막 하고 거기서 막 한두 시간 놀다가 이제 올라갑시다 이러면서 올라가요. 근데 난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 아니 등산을 왔으면 등산을 해야지 왜 노래를 쳐부르고 있어, 시끄러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등산을 못 따라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나중에서야 그게 좀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산 밑에서 한두 시간 놀다가 이제 올라갑시다 하고 회장님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앞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안 올라가고 그 밑에 그냥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다리가 안 좋아서, 체력이 안 좋아서 올라가지를 못하셔. 이제 그분들만 따로 이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후발대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그 힘든 코스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산산이 올라갔다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정상에서 또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내려올 때 이제 같이 맞춰가지고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양반이야. 삼진들, 일진, 이진, 삼진들은 아예 그 시작조차 안 하고 그냥 그 밑에서 몇 분 거기 남아서 그냥 담소 나누면서 대기하시고 그분들은 술도 잘 못 자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근육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걸 너무 느껴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특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는 특히 헬스를 하는 남자라면 상하체 근육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남자는 하체 근육 양하고 상체 근육 양이 비슷비슷해요.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체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더 많죠. 근데 여자들은 하체 근육량이 몸 전체 근육량의 70% 이상이에요. 7, 80%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하체가 말랐다, 하체에 근육이 없다는 말은 온몸에 근육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인플루언서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20대 때는 건강하고 잘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많지 않아도 잘 활동해. 30대부터 느낌이 달라. 30대 중반부터 확 달라. 30대 후반은 완전 달라. 저도 지금 41살밖에 안 먹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저조차도 옛날에 20, 30대, 30대 초반까지의 나와 지금의 나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관리를 안 하는 분이라면, 여자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겠죠. 최근에 저도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걸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목 디스크가 좀 심하죠? 전 목 디스크 7개의 디스크가 전부 다 눌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손이나 팔 같은 데 마비가 왔고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오른쪽 배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그 배에 힘을 주면 왼쪽 왕자만 지금 올라오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체는 괜찮거든요. 하체도 저도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 경험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그냥 끊어졌어요. 상처가 난 게 아니고.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뭐 골반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엄청 많이 다쳐봤어요. 근데 크게는 안 다쳤어. 옛날에 축구 열심히 할 때 발목 접질린 거는 이제 수십 번이고 농구할 때도 무릎이나 발목 같은 거 안 좋아 본 적 있고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이런 짓거리 있었잖아. 근데 다행히 하체 쪽은 상체보단 좀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하체까지 안 좋았으면 난 지금 뭘 할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엄청나게 느껴요. 내가 최근에 오토바이로 삶의 즐거움을 얻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체가 지금 안 건강해서 오토바이를 못 탔다면 나는 지금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 전 남자잖아요. 남성 호르몬 2.4지만 남자잖아요. 여자처럼 생겼지만 남자잖아요. 혁순이 같지만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와이프랑 함께하는 시간 물론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 맞지만 남자들은 개인의 시간,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취미생활 같은 걸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는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지금 오토바이를 못 탔으면 어땠을까? 롤이나 처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롤 지금도 합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근육 만들어라. 근육을 만들어서 평생의 보험을 하나 들어놔라 이건 거죠. 그리고 제가 20대 한 후반 정도부터 극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20대는 빼야겠네요. 30대 그러니까 초반 정도에 그때 크로스핏 같은 거 관심 생기고 농구 열심히 하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이러면서 기능성 운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상체는 헬스, 바디빌딩식 볼륨 트레이닝을 하고 하체만 기능성 운동을 했거든요. 하체하고 코어만. 이게 뭐 그렇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좀 헬스용, 관상용 근육만 만들던 상체가 지금 되게 망가진 와중에 기능성 운동 위주로 하던 하체는 아직도 써먹을만 하다는 거. 최근에 저 점프박스 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저희 헬스장에서 점프박스 120cm 뛰는 거 저밖에 없거든요. 기능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41살이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 옛날에는 점프박스 한 140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확실치 않아요. 그냥 가슴 중각 정도 뛰어서. 그리고 지금 제자리 멀리 뛰기도 270 정도 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성 운동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당장 멋있어지고 뭐 이렇게 막 힘 세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기능적인 것을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해 나가시면은 나중에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빛을 발하게 될 거고
40대의 당신은 지금하고 달라요. 20대, 30대 초반인 당신은 뭐 몸 만들어서 어디서 멋있어지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고 뭐 어디 분가분가 하고 싶고 막 이러겠지만 40대가 되면은 진짜로 성욕 자체도 많이 떨어지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행복을 좀 쫓게 돼요. 그 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산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 새끼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탔고 어제도 탔고 그제도 탔고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산에서 무조건 나 혼자야. 그런데도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남의 시선 같은 거 완전히 배제하고 진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걸 하게 되거든요. 40대부터는 사람이. 그전에는 인기 많은 거 막 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막 그런 걸 신경 쓰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40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하시게 될 때 그게 몸을 쓰는 거라면 여러분의 몸의 기능이 아직 괜찮아서 그걸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되면은 40대 이후의 인생이 엄청나게 행복해지실 거고 지금 막 쓴다든지 혹은 나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앞으로도 건강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몸 관리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40대에 몸이 좀 많이 망가지시고 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수영도 기능성 운동에 포함될 수 있겠죠. 헬스보다는 기능성 운동일 것 같긴 해요. 유튜브 무한 쇼츠 요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께서 의료인들을 모아놓고 되게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신장 투석하는 곳에 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막 몸 좋은 사람 막 근육맨 바디빌더 막 이런 사람들이 신장 투석 받으러 온다.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단백질 많이 먹다 보면은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의사분들도 단백질 많이 드시면은 뭐 간이나 신장 같은 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뭐 요산 뭐 이런 거, 요로 결석 혹은 뭐 통풍 뭐 이런 얘기는 다들 하시는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 왜냐하면 100% 그렇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3대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무슨 안 먹어도 되는 뭐 통상적으로 많이들 안 먹는 뭐 무슨 뭐 비타민 뭐 무슨 영양제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은 그냥 3대 영양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 3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확신적으로 하긴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의사분들조차도 그렇게 확신에 차게 말을 못 하는데 난 처음에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댓글 보다 보니까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간호사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엄청 확신에 차서 자기가 신장 투석하는 병원 같은 데도 오래 간호 생활을 했는데 거기 바디빌더들, 몸 엄청 좋은 사람들, 헬창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장 투석하는 걸 봤다. 단백질 많이 드시면은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물에 무지한지, 약에 무지한지, 스테로이드에 무지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아마 그 간호사분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신장이 박살났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진짜 장담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 생활을 20년 이상 아니네요. 헬스장을 20년 이상 다녔고요. 19살 때부터 다녔고 지금 41살이고 뭐 중간에 군대 간 기간이라든지 뭐 숙식 노가다 하느라 못 간 기간 뭐 그런 기간들이 좀 있지만 대충 20여 년 헬스장을 다녔고 헬스 트레이너 한 지도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15, 16년 됐잖아요. 저는 단백질 많이 먹어서 신장이 마탱이가 간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헬스 바디빌딩 하다가 신장이 마탱이가 가고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 100% 불법 약물 사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간호사분은 그런 이 헬스 바디빌딩 뭐 케미컬 바디빌딩 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게 얘기하면 좀 안 좋죠. 근데 물론 저도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하는 어조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에 차서 말 안 했지만 마치 확신에 차서 말한 것처럼 들으시고 이제 저한테 지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 역시 고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단백질 보충제가 있고 닭가슴살 산업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저 역시 보충제 팔고 있고 닭가슴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엊그저께 어떤 고깃집을 갔다가 고깃집 이름을 잊어버려서 다시 가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오송읍 뭐 고깃집 뭐 이렇게 쳤나 했는데 그 어떤 메뉴의 식당보다 고깃집이 많더라고요. 오송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양 못지않게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고기를 많이 안 먹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회식할 때라든지 집에서 외식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나가서 돼지갈비 먹고 뭐 소고기 가끔 먹고 회 가끔 먹고 삼겹살 좀 자주 먹고 목살 먹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고기를 정말 자주 먹고 우리가 또 치킨의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인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단백질에 대한 그 위험도를 심어준다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비타민이라든지 막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솔직히 쇼 닥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밥상이 달라져.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뭐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버리면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풀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하고 그걸로 진짜 많이 다퉜거든요. 나는 뭐 지금은 제가 뭐 헬스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서 헬스 트레이너 하고 나서 이런저런 책을 사서 보면서 이런저런 뭐 블로그 같은데 전문가들이 쓰는 블로그나 뭐 칼럼 같은 걸 읽어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백날 첫날 알려줘봤자 비타민에서 단백질 안 좋다 한마디 하면은 엄마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간호사분이 거기 나와가지고 존나 확신에 차가지고 단백질 먹으면은 신장 잘못된다고 신장 투석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신장 날아간 사람이 이렇게 적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리고 카니보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카니보어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서양에는 예전부터 꽤 많았고 카니보어가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육식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특히 이제 우수님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방송을 괜히 찍은 게 아니라 우수님처럼 이렇게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영양학자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저야말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현대인들을 아프게 만드는 단 하나의 영양소를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입니다. 무조건.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당이라고 해야겠는데 당도 어차피 탄수화물이니까 지금 현대인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영양소를 하나 꼽자면 무조건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 같은 소리를 쳐하고 있어. 정확하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긴 한데 근데 과일도 요즘에는 안 좋다는 게 또 중론이라 탄수화물이 훨씬 문제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좀 그래요. 머심이 전직 간호사가 포대 단백질 먹으면 투석한다고 예쁘게 포장된 고급 단백질 수십만 원에 팔고 있음. 암웨이 같은 거. 아 진짜? 이거는 한번 끌어야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끌어야죠. 포대 단백질 먹으면 투석한다고 하고 예쁘게 포장된 고급 단백질 수십만 원에 팔고 있다고? 이거는 한번 끌어야겠는데? 이건 사회 정의에 부합하죠. 저도 이제 단백질 보충제도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포대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피해 보진 않아요. 근데 단백질 원물 뭐 원가 대충 다 사이즈 나오거든요. 뭐 어디산 뭐 저도 많이 알아요. 미국산 뭐 독일산 뭐 중국산 뭐 저도 사이즈 다 아는데 우리나라는 단백질 원물이 안 나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좀 끌어야겠는데 이거. 단백질을 수십만 원에 팔 이유가 없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애들은 다 뭐가 있다니까. 머심이 그 사람 인스타에서 본 거고 내 방송에서 끌었던 적 있는데 안 끌리더라. 그러니까 뭐 어디 승용차가 가고 있어. 그럼 레카차 트럭 같은 게 와서 끌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뭐 승용차가 가고 있어. 사람이 갑자기 거기 매달려서 잠깐 멈춰달라고 하면 그냥 가겠죠.